이재명이 이 조국 사면을 건의했는데 면전에서 씹어버렸다. 조국이 반격을 할까? 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조국, 이화영, 사면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죠.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조국 같은 경우는 마치 지금 청구서를 내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지금 2번이나 옥중에서 감옥에서 그 언론 인터뷰를 해서 계속 사면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사면 대상자다. 그러니까 내가 사면 대상자이므로 대통령에게 뭐 사면을 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알리는 것이죠. 이재명에게 나를 사면을 해라. 이렇게 알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있겠죠. 그 전에 민주당 쪽에 최강욱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조국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이 본인이 집권하면은 조속히 사면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것이 일종의 미락설입니다. 어떤 미락이냐? 조국이 감옥에 있으니까 출마를 못하더라도 조국 당에서 후보를 내서 그때 대선에 출마를 했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국 당이 호남에서는 그 이재명 표를 엄청나게 잠식을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12명의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죠. 세석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당에서는 이준석이 후보를 냈는데, 자, 그래서 후보를 내지 않고 당선을 도운, 그리고 사실상 공동선대위 같은 것을 꾸렸죠. 그 대가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조국 사면, 이것을 미락을 했다는 그 설이 파다한 상황에서 조국도 그렇게 했지만은 최근에 이 조국당 대표 권한 대행이라는 김선민 또 우상호 그 정무수석을 만나서 이 사면 복권을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고, 조국에 대한 사면 복권 요구를 했고, 황운하도 사면과 복권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일부 이재명 주변에서도 마치 이제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암시를 하기는 하듯이 이 조국의 사면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정성호, 친명계 자장이라는 정성호도 조국 사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것은 어떤 미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그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재명이 기자회견을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는 그 비교섭단체 정당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20명이 안 되는 정당의 대표들이죠. 5당, 당이 5개가 있는데 그 5당 그 지도부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조국을 사면을 하라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사면하라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조국당에서 했겠죠. 조국당 대표로 참석한 사람이 했겠죠. 이 회동이 끝나고 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 지도부 중에서 현재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조국을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또 검찰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을 한 번 더 건의를 했다. 이제 조국 당에서 하고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죠. 조국을 사면을 해달라. 그리고 또 노동자 사면 복권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다. 그리고 특히 건설 노동자, 화물연대 노동자 등 수용 생활 중인 노동자가 다수 있고 이들에 대한 간대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수형 생활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지시를 했다. 이렇게 딱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사면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했는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딱 선별해가지고 조국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는데, 노동자들은 좀 복역하는 거 실태 파악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조국에 대해서는 아예 빼버립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외면을 해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조국 쪽에서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올지,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조국 그렇잖아도 지금 계속 SNS에 막 걸으려고 그 인터뷰 막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것을 외면을 씹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조국 당에서 요청한 조국 사면을 앞으로 조국이 어떤 그 스탠스를 보일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조국이 뭔가 또 반격을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은근히 이재명에 대해서 막 견제를 하고 있죠. 이재명의 그 최근에 그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막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자기들을 수사를 했던 검사들인데 왜 그 사람들을 쓰느냐 막 불만을 표출하는데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죠. 계속 my way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재명 입장에서 만약에 조국을 사면을 해주면은 이 조국이 이 좌파 진영 안에서 견제 세력이 되죠.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이 조국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죠. 문재인은 뭐 김어준 콘서트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재인도 지금 재판을 곧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뇌물 사건이죠. 문다이식 뭐 태국 보내는 그 과정에서 뇌물 사건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보호막이 필요한데 조국하고는 밀접한 관계니까 만약에 조국을 사면을 해주면은 이재명에게는 좌파 진영 안에서 견제 세력이 생겼으니까 아마 사면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국은 그럼 가만히 있겠느냐? 만약에 그 전에 미락 같은 게 있었다면은 그것을 뭐 터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좌파 안에서 논란이 일어날 소지도 여전히 있다는 뜻에서 이 장면을 오늘 오찬 장면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재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두 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앞으로 이재명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한겨레 신문 취재 결과입니다. 한겨레 친 좌파 성향의 언론이죠. 한겨레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보도를 했냐면은 지금 각 특검에 세 개의 특검에 검사들이 파견이 돼가 있죠. 파견이 돼가 있는데 그 파견 명단에서 그 전에 검사들 중에서 파견된 검사들 중에서 이재명을 수사를 했던 피의자 이재명을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 일종의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겨레가 취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파견이 예정됐던 현직 검사 2명이 수사 개시 직전에 파견 취소 통보를 받아서 원래 소속 검찰총으로 복귀했다. 수원지검 소속인 두 검사 모두 이재명 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바가 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의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특검의 파견 검사로 발령이 났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보니까는 이재명 수사를 했던 검사라고 해서 원대 복귀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검사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기억검사와 형사육부 니은 검사는 지난달 말에 이명현 특검팀에 파견되는 걸로 조율이 됐다. 두 검사는 그동안 소속 부서에서 맡고 있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재배당하고 파견 준비를 다 끝마쳤다. 그런데 출근을 하루 앞두고 특검팀 쪽으로부터 파견 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과거에 이재명 관련 사건의 수원지검이니까 이 법인카드 사측 유혹 이용을 수사를 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을 그 관여를 한 그 검사들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원대 복귀를 시켰으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리스트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앞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리스트가 존재를 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겠지만은 없애버리면서
그 검사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다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나라 전체를 막 들쑤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황당한 이야기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윤석열 그 전 대통령 때 그때 예산 폭거를 저질렀죠. 그래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을 전액 삭감을 했죠. 그리고 검찰청하고 이 감사원 특활비도 다 삭감을 했죠. 그래서 지금 검찰청에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생 치안에 구멍이 뚫렸다. 마약 같은 거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는 그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아예 손발을 묶어버렸죠. 82억 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이번에 추경 거 했는데, 추경 안에 대통령실의 올해 업무 지원비, 특활비 91억 7,700만 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제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집권을 했다고 91억 7,700만 원을 책정을 했다. 그때 제로 만들 때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587억 원, 감사원 특활비, 특정비 60억 원 완전히 삭감할 때 그때 원내대표였던 박찬대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고 검찰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 그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은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 특활비를 깎은 것인데 나라 살림을 못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특활비 없다고 나라 살림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써야 되니까 91억 7,700만 원을 특활비로 떡하니 책정을 해놨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에서는 아예 못했으니까 추경에서 이런 건 내로남불 이런 식의 이제 언론이 접근을 하던데, 내로남불을 떠나서 본인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는 이제 특활비가 필요하죠. 91억 7,700만 책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다 해서 제로로 만든 것은 국정 활동을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겁니다. 국정 활동 방해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 국정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3년 동안 내내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특활비 같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고 이제 자기들이 돈을 써야 되니까 특활비 때 어떻게 썼는지, 뭐 김정숙 때는 이거 가지고 옷 사고 구두 사고 그 의혹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좀 허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돈을 계속 겪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